다음으로 이어서 조아란 이 콘텐츠 기획팀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란 믿음사 콘텐츠 기획팀장님은 그냥 출판사, 그냥 서점이 아니라 브랜드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 출판사 또 동네 책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생산자와 또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이 출판사가 또 어떤 이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조아란 기획팀장님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아란입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민사 콘텐츠 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네 서점 에디션, 인생 인력 같은 재미있는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제가 민사 TV를 직접 운영을 하고 출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또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거절을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취지가 좋고 저도 꼭 한번 나가서 대표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 민사 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민사 TV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 의미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자추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는지 브랜딩적인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공유해 드리고 뒤에선 제가 독자로서 동네 서점을 만났던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SNS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민사TV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150여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한 7만 8천 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민음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요. 작가분들이 나오는 영상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런 영상들의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너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 들여서 와주신 작가님들께 너무 죄송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 그냥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현상 자체에도 저는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간 다른 출판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기존의 이제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건데 왜냐면 작가님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 늘 궁금해하고 또 작가님 너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되게 큰 흐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라는 매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잘 풀어내는 그런 욕망들이 더 커지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뭔가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는 대단한 이야기, 어떤 학습,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나와 비슷한 고민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걸 더 좋아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큰 만큼이나. 그래서 민사 TV에 제가 최근에 나오는 영상들이 가장 앞에 있는데 이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 게 에세이가 굉장히 출판계 전체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거랑 또 사실은 되게 근본적으로는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공감 가는 이야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꼭 성공담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단순히 성공담이 아니고 나랑 똑같은 실패를 거듭거듭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지점을 건드려 보고자 더 열심히 이제 직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시대에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런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혹시 브랜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왜 민음사에 갑자기 이렇게 팬이 많아졌냐. 제가 얼마 전에 도서전을 했는데 진짜 뭔가 다른 부스에 너무 피해를 끼칠 정도로 저희 부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막 줄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냥 저랑 뭐 등등 편집자분들이 그냥 부스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냥 얼굴을 보고 싶고 얘기를 한번 걸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부스에 엄청 줄을 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저희는 늘 이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고 민사 이제 물론 이렇게 TV에 얼굴을 비춘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더 좋아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민음사 뭐 북클럽도 굉장히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민음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었을 텐데 그간에는 뭔가 민음사라고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뭐 그 브랜드의 로고라던가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라던가 아니면 세계문학동집 시리즈의 뭐 어떤 꼴이라던가 등등 이런 좀 물성을 가진 물건들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민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그 민음사 뒤에 로고 뒤에 사람 있다. 약간 이런 감각을 처음으로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브랜드가 단순히 로고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조아람 차장이 일하는 곳 혹은 김하진 편집자가 일하는 곳 정기현 편집자가 일하는 곳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처음으로 띄게 된 상황이 됐고 민음사로서는 5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얼굴을 띈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더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막 주접 댓글 같은 거 엄청 달아주시거든요. 내가 되게 민음사 그 다른 회사 차장을 덕질하게 될 줄이야 이러면서 그런 주접 댓글들을 막 보면서 12년 동안 같은 브랜드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이런 반응은 진짜 처음인 거예요. 저희가 당연하게도 뭐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엄청 열심히 운영을 해왔는데도 그냥 민음사 좋아요, 뭐 민음사 뭐 이벤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은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은 경험은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한 2년 반 정도 사이에 처음 받아보는 거여가지고 이 구성원들도 너무 다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이 책에 얼마 전에 딱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로고나 노래 또는 브랜드 일부를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할 수는 없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브랜드 충성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브랜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느꼈던 인간의 얼굴을 띈 브랜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추세가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를 너무 기대하고 그게 온라인 상에서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든 그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갈망하는 것 같은데 브랜드도 그래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막 책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몸으로도 부딪혀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진짜 느낀 거는 이게 되게 특별한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나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진짜 비슷한 루트를 밟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 엄청나게 사업에 대해서나 그 내 서점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브랜딩을 해야겠다 하면서 막 엄청난 비용에 뭐 컨설팅을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까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정말 브랜딩을 하기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라는 걸 통해서 그냥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풀어놓고, 아니면 내가 어제 실수한 것들, 아니면 오늘 좋았던 것들, 뭐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다 솔직하게 보여주고 오픈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를 더욱더 공감해주고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완벽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은 조금 결점은 있지만 나랑 교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완벽한 그 이미지 한 장을 고르기 위해서, 완벽한 스토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풀어내는 방향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이야기 보면은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찍은 영상 같은 경우는 저의 12년 인생, 그 직장인 인생 곡선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어요. 저라는 사람이 대단히 스타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그런 저의 12년 인생 곡선을 그것도 40분을 봐야 되나? 40분이나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계속 하긴 했었는데, 이걸 찍으면서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나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 나도 앞으로 저런 고민을 하겠지? 하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진짜, 네. 또, 이런 식의, 그 솔직함?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는 거잖아요. 미눔사라는 브랜드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뭔가, 뭐랄까요. 좀 틀에 박히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좀 있고 어려운 책들 좀 많이 내고 막 되게 친화적인 책들을 내는 출판사가 아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역시 미눔사스러운 책이 나왔네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출판사인데, 그런 책들로만은 사실 사람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냥 작가님이 나와서 내가 이런 좋은 책을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라가 아니라,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진짜 문장이 진짜 대박. 약간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홍보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대박인가? 이러면서 막 영상을 책을 사봐야겠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걸 보고, 어떤 세련된 스킬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오히려 나랑 비슷하게 좌충우돌하고 우당탕탕하는 그런 모습들,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더 좋아하는 게 맞구나라는, 네. 하지만 좀 더 세련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네,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는 그런 좀 인간적인 관계성을 만들어가는데 좀 집중을 한 게 정말 브랜딩에서 중요하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서점분들도 사실 미눔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눔사는 사실 거쳐가는, 저는 뭐 여기서 오래 일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쳐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뭐 그간에 막 진짜 다양한 메시지를 가진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는 뭐 대표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더욱더 저희보다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고, 진짜 더 명확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여가지고, 그런 본연의 그런 마음들 자체를 좀 많이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나가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멀게 느껴지실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좀 그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주시긴 했는데, 작은 서점들이 언제 또 어느 세월에 뭐 유튜브까지 하고 이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독자로서 그 동네 서점과 맺었던 너무 좋은 경험, 그리고 브랜딩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보이는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엄청 오랫동안 학창시절 전부를 서울의 어떤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한 4년 전에. 다 커서도 아니고, 다 늙어서 다니지만 어쨌든, 네, 하게 돼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의, 김포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이 동네에 대한 정 붙일 곳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그 배드타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잠을 자는 곳이구나,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몇 년을 또 보냈는데, 그러다가 한 2년쯤 전에 그냥 또 그래서 또 직업이 또 마케터니까, 출판 마케터니까 이렇게 김포 서점 막 이렇게 검색을 또 인스타그램에서 할 일 없이 하고 있다가, 게으른 정원이라는 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정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예쁜 피드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차차님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는 주인분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계정인데, 막 자기의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서점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사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 책을 그냥 단순히 팔 수 있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서점에 와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따뜻해서 좋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책을 이만큼밖에 못 팔아서 좀 슬펐다. 뭐 우리 동네에 5일장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왜 5일장을 아무도 모르지? 나는 너무 좋은데? 나 여기서 옥수수 사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피드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서점 자체가. 그래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가보니까 역시나 또 인스타에서 받았던 그 따뜻한 느낌 그대로를 유지한 서점이었는데, 저는 이 서점을 만나고 나서, 저는 사실 영업자인데 가서 되게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도 못하고 수줍게 그냥 책만 사들고 나오고 아직도 사실은 별로 인간적인 교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여기서 발표까지 하고 있지만 전혀 인간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수줍게 도서관 가끔 주문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그 마케팅, 브랜딩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이 정원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작은 기업체, 나만의 브랜딩을 인스타그램으로 잘 꾸려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컨설팅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그런 것만큼 자신의 채널도 굉장히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서점 하나로 인해서 제가 제 동네를 진짜로, 이게 뭔가 나와서 발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조금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 칠 곳이 진짜 생긴 거예요. 그분과 내가 막 진짜 친목질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진짜 그냥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예쁜 서점도 있고, 그리고 이 서점분이 소개해주는 음식점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나 여기 이사 오길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한 2년이 지나서야 이 서점 때문에 처음으로 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주변에 정말 뭐가 원래 많이 없던 지역이니만큼, 저같이 좀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음사에서 막 그런 책도 나왔거든요. 거리를 바꾸는 작은 가게들이라는 막 이런 책도 나왔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그치. 이제 가게들이, 좋은 가게가 있으면 이렇게 동네가 살아나지. 라고 이렇게 그냥 주역거렸던 것은 사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던 건데, 제가 진짜 낯선 환경에 와서 이렇게 정을 못 붙인 어떤 공간에서
진짜 이 동네를 사랑하고 이 거리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작은 서점을 만난 것만으로도 되게 따뜻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이분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몰랐을 이야기였을 텐데, 이 거리가 뭐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뭐 철거 위기에 있고 이런 이야기들 다 이런 서점 피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운영을 하시면서 뭐 나름의 지금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겠지만 그냥 서점 SNS 채널을 운영한다는 거에 그냥 너무나 큰 어떤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모르겠고 진짜 정답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런 작은 채널들을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는 채널들 좀 벤치마킹 해보시면 사실 되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 같은데 되게 특별한 게 없는 게, 그냥 일기같이 자신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오늘 봤던 좋은 문구, 오늘 입고된 책들, 그리고 오늘 내가 더 많이 팔았던 어떤 뭐 엽서라던가 뭐 물건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 없이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로 정말 좋은 그 팬들, 열성적인 팬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볼륨의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막 나는 10,000명이 언제 되지? 뭐 20,000명이 언제 되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시고,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규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규모가 진짜 중요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 그 규모 자체보다 내가 어중이 떠중이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서점? 들어보니까 그래서 알긴 알아 라는 100명의 사람, 2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나와가지고 게으른 정원이 김포에서 너무 좋은 서점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단 1명 혹은 10명, 이런 열성적인 팬을 만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지금 키워나가는 그 성장 단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뭘 올려야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진실된 이야기, 나다운 이야기, 가장 나다운 이야기를 올리는 걸로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그냥 조금 덜 이게 너무 숙제처럼, 어떤 과제처럼, 내가 깰 수 없는 어떤 태스크처럼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걸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서점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저희 같은 사실 출판사와 서점은 가장 친밀한 파트너니까 그런 좋은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저희 고민할 테니까,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출판사에 적극적으로 또 알려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건조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네. 사실 조아란 팀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을 좀 맺고 있는 사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나온 첫 책이 민음사에서 그쵸, 나오기도 그쵸. 했고, 저희 또 등단하셨죠. 과거에 그 12년의 직장 생활 중에 자주 뵀었어요. 예. 그러한 인연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제 마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민음사 TV의 그야말로 스타 마케터로 성장하신 건데, 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부럽기도 하고.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책을 만들고 또 책을 판매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약간 결점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내보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쓴 뭐 비평이나 뭐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무플. 예, 일기를 쓰잖아요. 간혹 제가 이렇게 맞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그런 어떤 간극에 대해서 맞아요. 저도 좀 근데 당황스러웠던 만약에 적이 그분들이 있거든요. 허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너무 좋아하게 된다면 이제 평론이 나와도 그렇죠. 이제 열심히 따라 읽는 그런 음. 독자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뭔가 좀 대단한 네,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가 네, 네.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일기와 같은 방식 네, 네.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기록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브랜딩이자 아카이브라는 네, 네, 네. 말씀처럼 저희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 SNS 채널을 그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채널로 단단하게 만들어 두시면 진짜 어려워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프라인 서점을 닫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사실은 남는 건 사실 그건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지금 날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남아서 어디 진짜 후미진 곳으로 가더라도 찾아오는 네, 그런 독자들은 아마 거기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음사 TV가 워낙 그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또 다음 시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민음사 TV의 운영 어떻게 좀 아니요, 다음 계획을 시즌 하고 없고요. 그냥 제가 열심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마 화진 그리고 혜진 편집자 한국문학팀 두 편집자의 책 처방 코너가 또 새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한 달에 4번 네, 올라가는 네, 이야기가 또 돼가지고 이게 약간 소통 형품 되죠. 이게 직접 고민을 받아가지고 네, 고민 해결해주는 책을 딱 추천해주는 그런 채널이 그런 또 코너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딱 시험 받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민음사라고 하는 대형 출판사잖아요. 출판사 안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브랜드인데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은 뭐 팀장님뿐만 아니라 또 편집자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요즘 독자들에게는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네. 막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막 란차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약간 내가 수능만 끝나면 고등학교 네,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수능만 끝나면 내가 민음사 책 사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만큼 이제 젊은 독자분들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내가 앞으로 뭔가 아직 어떤 일을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즐겁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뭔가 일에 대해서 민음사와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로망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홍보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 역시 그 민음사 TV의 터줏대감 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도우 작가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굿나잇 책방을 운영하는 은섭이 남들은 보지 않지만 자기만의 그 책방 일지를 계속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그 책 외에 따로 일지가 출간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쓰는 그 책방 주인 은섭의 일지가 사실은 그 책방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저한테는 읽혔고 한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곧 그 책방에 대한 이미지로도 실현이 되더라고요. 아마 책방분들 거의 이제 1인 대표님이 어렵게 운영하신 것도 뭐 직원을 두신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지 않고 진짜 몇 명의 정말 이 일을 정말 좋아서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한 뜻을 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런 메시지를 그냥 계속해서 발신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거기에 또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 서점의 팬이 되고 이런 그냥 어떻게 되게 말하면 쉬운데 물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피드 하나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진짜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막 대단히 막 작품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막 내가 멋있는 막 글을 써서 올려야 된다? 이런 부담만 좀 덜어도 훨씬 더 마음의 짐을 더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네. 네. 오늘 뭐 발표의 핵심은 그게 아닌가? 네, 어려운 네, 일이 네. 아니다. 네, 네, 예, 네. 시도해 보십시오인 네. 것 같고요. 그냥 출판사, 그냥 서점이 아닌 이 브랜드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이눔사의 조아란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